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이 없다. 그래서 국조특위 의원들이 구치소까지 찾아가서 겨우 만났습니다. 직접 수감동까지 가서 최순실 씨를 만나고 오신 분이시죠. 최순실 국정조사특위의 장제원 의원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장제원입니다. 어제 그 수감동까지 가서 직접 만나고 오셨는데 그동안 이제 공황장애라든지 심신피폐 등으로 청문회 증인 출석을 피해왔던 최순실 씨. 직접 보시니까 상태가 어떻든가요? 글쎄, 그게 이제 주관적 판단일 텐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청문회에 불출석할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졌거나 공황장애에 시달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혈색도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그 저희들이 질문과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고개를 이렇게 밑으로 계속 깔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건강 상태가 나빠 보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TV나 그 신문도 본인은 보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당초 1시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시간이 좀 더 길어져서 한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구치소 청문회의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먼저 저희들이 방금 궁금했던 것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최순실 씨의 입장 같은 게 중요했는데 네. 처음에는 안타깝다, 대통령께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청문위원들이 대통령께서 1, 2, 3차 담화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너무 최순실 씨에게 모든 잘못을 이렇게 미루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중요한 답변을 했는데 대통령에 대한 심정이 복잡하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네.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섭섭하다거나 조금 불만이 있는 것처럼 제가 느낌을 받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병우나 김기춘 또 심지어는 이제 그 우병우의 그 장모 김장자마저도 전혀 모른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이 중요 증인이나 중요 피의자들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세 번째는 딸의 이화여대 특혜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정유라의 힘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 딸 이야기하셨으니까 정유라 씨 이야기했을 때 울었다면서요? 예, 다른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 자기가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또는 또 검찰에서 밝혔다,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자신이 부정을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다 부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정유라 얘기가 나왔을 때 상당히 흐느꼈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정유라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전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 보면 딸에 대한 모성애 부분은 상당히 강한 부분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상 우리 특검에서 정유라의 신병 확보가 최순실의 진실된 증언의 가장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장 의원님, 김기춘 전 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심지어 김종 차관까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가 정황 증거로 봤을 때 전혀 모를 수 없는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수석마저도 사실 K스포츠 미르재단에서 안종범 씨가 대통령의 지시로 포괄적으로 기업들에게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한 도네이션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종범 수석까지도 모른다고 하는 걸 보면 자신이 이 혐의에서 일단 이 관련 증인들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위해서 빠져나가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이후에 그 한국에 이제 귀국한 이후에 또 이분들과 뭔가 그 좀 서로 모른다는 어떤 말을 맞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모를 수가 없는 사람, 이를테면 우병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 네. 그분하고는 뭐 기욤 골프강에서 골프 쳤다는 얘기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마저도 부인하는 모습에서 정말 뭐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참 의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내놓던가요? 네, 태도가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과의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하지 않겠다. 답변하고 싶지 않겠다. 이게 청문회의 증인으로 선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위증을 하더라도 어떻게 뭐 제어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계에 대해서 일절 답변을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에 대한 심경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표정 또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시녀로 생각한다는 질문에는 뭐 그런 기사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섭섭하거나 조금 불만이 있는 듯한 표정을 제 개인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네. 의원님, 최순실 씨가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다는데 이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제3자 입장에서 한 말입니까? 심지어는 이제 종신형까지 받겠다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하고 자신이 이 모든 관련된 부분에서 부정하는 부분은 이게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인데, 종신형 부분이나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실제로는 제가 본 느낌으로는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 같고, 또 이 전반적으로 자신이 구속이 된 상황에 대해서 나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울음을 터뜨리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국정농단 전반에 대한 본인의 인식은 나는 별로 잘못 없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6번의 청문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수한 의혹들을 풀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지적도 있었는데 국조특위로서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우셨어요? 사실상 국정조사 특위가 우리 국민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지만 국정조사 청문회 또는 특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어떤 강제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네.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조특위가 끝나기 전에 법적인 제도를 좀 정비를 해서 강제 구인권이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좀 강제권을 강화하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좀 강화돼야 하는 부분 필요가 있고, 다만 이 국정조사 청문회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 국민과 함께했다. 네. SNS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호흡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보나 어떤 그 정황 증거 속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우리 국민이 분명히 느꼈고, 또 특검이 바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될 지점들,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순실 국정조사특위의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